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5부 압축성장의 빛과 그림자.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이번 순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경제 성장기에 들었던 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5번째 순서로 압축성장의 빛과 그림자란 부제를 붙였습니다. 1961년 들어선 군사정권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에서 벗어나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운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공장과 제철소, 조선소 등의 생산자본,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도로와 전력 공급, 항만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압축성장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을 밀어붙이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제약했습니다.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대다수 노동자,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죠. 김사뭉 선생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농민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생산한 쌀값이 국제 시가에 비해서 반도 안 될 정도로 쌀값이 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전혀 못하도록 탄압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못했지요. 그런 덕택에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소수의 재벌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고강도 노동의 저임금을 강요당한 것은 물론이고 새마을 운동부터 쥐잡기 운동, 혼분식 장려 운동 등 크고 작은 각종 국가정책 캠페인에 동원된 것도 우리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시달리면서도 달리 문화적 혜택이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일을 마친 뒤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야 했습니다. 60, 70년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중가요를 들었을까요? 압축 성장의 시절, 라디오로 듣던 대중가요. 처음 소개할 노래는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입니다. 예, 은방울 자매는 1960년대 사랑을 받은 여성 듀엣이었습니다. 1967년 마포종점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하면서 국민 가수로 떠올랐는데요. 혹시 마포종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포종점이 있던 부근은 지금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주변인데 노래가 유행하던 1967년만 해도 마포종점 부근은 서울의 변두리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멀리 강 건너 영등포는 일제강점기에 공단으로 개발이 되어 각종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멀리에서도 어른거리는 이 공장 불빛을 볼 수 있었지만 전차 종점이었던 마포는 조금 외진 곳이었습니다. 아, 그 종점이 버스 종점이 아니라 전차 종점이었군요. 그렇죠. 이 마포는 조선시대부터 이 황포 돛배로 실어 나른 새우젓 창고가 있어서 이 주거지로서 그다지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이따금 여의도 비행장을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이나 들려오던 후미진 곳이었는데요. 이 마포종점이란 노래 한 곡으로 서울의 명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노래 들어보죠. 은방울 자매가 부릅니다. 마포종점.
쓰러져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못하나. 저 사람 떠나간 정점 마포는 서글퍼라. 저 멀리 당이 위에 발전소도 잠든 밤 하나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 정점. 여의도 비행장에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못하나. 굳은 비 나리는 정점 마포는 서글퍼라. 마치 쌍둥이처럼 노래와 모습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누구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할 수 있었던 노래 마포종점이었습니다. 은방울 자매는 어떤 가수였죠? 이 은방울 자매는 박애경과 김양미 두 사람으로 구성된 여성 이 듀엣인데 원래 이 부산을 무대로 활약하던 그 지역 가수였습니다. 처음엔 각각 솔로로 활약하다가 음색이 닮고 이 창법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노래를 화음 없이 같은 멜로디로 똑같이 불렀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마포 종점이 히트하면서 음악적 재능까지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포종점이 유행하고 이듬해인 1968년 마포 건너편에 있던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죠. 예, 이 모래사장과 이 바위산이 있던 황무지 여의도는 이 비행장으로 이용됐었는데 여름철이면 그 홍수로 물에 잠기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밤섬을 폭파해서 얻어진 골재로 여의도를 그 애워싸는 뚝을 쌓았고 뚝 안쪽에 국회의사당과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수용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 마포종점 부근에서 보이는 강 건너 불빛은 여의도 개발로 더 밝고 화려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빈부의 격차도 커졌는데요. 1960년대 유행하던 노래가 바로 회전의자라는 곡입니다. 신봉승이 가사를 쓰고 하기송이 곡을 붙인 회전의자는 1964년 김용만의 목소리로 발표되는데요. 노래를 들어보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돌아가는 의자에 회전 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앉으면 과장인데 올 때마다 앉을 자린 비어 있더라.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즐겨보자고. 아,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가사를 살펴보면요.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임자인데 이 부분은 글쎄요. 누구나 성공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신분 상승의 욕망? 내지는 부의 축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메시지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2절 후렴구에서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어쩌면 회전 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신흥 부자들의 모습을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군사정권에서 갑자기 요직을 차지한 군인들을 풍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빙빙 돌리는 그 모습이 동경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르죠. 회전 의자는 많은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를 부른 김용만은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 김대근 씨의 삼남으로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특유의 익살과 웃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김용만의 회전의자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던 새마을 노래도 있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런 노래들이 새마을 운동을 직접 홍보하고 선전하는 노래였다면 남진의 님과 함께는 또 다른 의미의 행복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4년 지구레코드에서 만든 앨범을 보면요. 앨범 자켓 사진에 남진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엘비스 프레슬리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노래 들어보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싫으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찌무시지만 반딧불 춰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싫으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찌무시지만 반딧불 춰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 부분의 가사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소박하면서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 시절의 전원 생활을 꿈꾼다는 것부터가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죠. 사실 농촌에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는 것부터가 한국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대중가요가 대신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인기는 대단해서 사실 지금의 젊은 층도 이 노래를 들어본 경우가 많거든요. 대중가요로서 사랑받을 요소는 많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그 인구의 이동인데요.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조업 등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도시에 유입된 사람들에게 커피는 졸음을 쫓는 일종의 각성제이자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커피가 인기가 있었네요. 1968년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가 펄 시스터즈에 의해서 크게 히트를 했는데요. 펄 시스터즈는 당시 신중현 씨에게 소울 창법을 새롭게 배워서 연습을 했고 마침내 음반 제작을 위한 녹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코드사 관계자들은 절대 인기를 끌지 못할 괴상한 노래라며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펄 시스터즈의 음반이 나오자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호소력 짙은 신걸그룹 펄 시스터즈의 폭발적인 소울 음색에 열광을 했고 음반 판매도 100만 장 가까운 엄청난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직 전속 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펄 시스터즈를 서로 데려가려는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펄 시스터즈는 걸그룹 사상 최초로 그의 가수왕에 등극합니다. 여기서 펄 시스터즈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펄 시스터즈가 부릅니다. 커피 한 잔.
노래도 히트했지만 커피 한 잔 이 노래 때문에 도시 지역의 다방이 크게 늘어났고 커피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른바 커피 붐이 일어난 거죠. 당시만 해도 낯선 음료이던 커피가 본격적으로 우리 입맛에 길들여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을 부른 배인순, 배인숙, 친자매로 구성된 펄시스터즈의 음악은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상당히 세련되고 서구적인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그 사람, 니마 등 히트곡이 연속으로 터져 나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펄시스터즈도 그랬지만 당시 가수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행을 선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윤복희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복희 씨가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1967년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요? 당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윤복희 씨의 패션 때문이었는데요. 일명 미니스커트를 입고 온 겁니다. 아, 요즘 말로 속칭 공항 패션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예, 이 짧은 미니스커트가 처음으로 이 국내에 소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1967년에 발표된 윤복희 씨 노래 들어보죠. 웃는 얼굴 다정해도. 시대를 앞서간 여성 윤복희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윤복희 씨가 전파한 미니스커트는 그 후 유행이 되어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재면서 단속하는 풍경도 볼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윤복희 씨 오빠가 윤항기 씨고 이 두 사람은 처녀 뱃사공을 작사한 윤북일 씨의 자녀들입니다. 남매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가정용 연료를 장작에서 연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탄도 상당히 불편한 연료지만 나무를 떼서 밥을 짓고 난방을 하던 당시에 연탄은 무척 편리한 연료였는데요. 연탄 공급의 이면에는 탄광촌에서도 이 저임금의 고강도의 노동을 하며 무연탄을 캐던 광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 고생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갱도에 들어가서 온종일 무연탄을 캐다 나오면 콧속까지 새까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탄을 캐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2018년 강원도 정선 폐강촌에서 무대에 올린 공연 제목이 아빠의 청춘이었는데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중요한 시기에 산업 역군으로서 아빠들의 활약과 희생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오기택이 부릅니다. 아빠의 청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역할인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방송오지 부리다가 금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2절에서는 물질 만능주의를 꼬집기도 합니다.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이란 가사가 당시 아빠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아빠의 청춘은 1966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김승호, 태연실, 신성일 등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네, 아빠의 청춘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966년 발표된 팔도강산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제목의 영화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당시에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활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팔도강산이라는 노래도 원소스 멀티유즈로 활용되었는데요. 먼저 노래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유진이 부릅니다.
팔도 강산. 팔도강산 졸시고 딸 찾아 백리길 팔도강산 늘 쌓고 아들 찾아 천리길 에야 대야 우리 강산 얼씨구 에야 대야 우리 살림 절시구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줄줄이 팔도강산 좋구나 좋다 팔도강산 졸시고 살판이 났네 팔도강산 늘 쌓고 웃음꽃을 피우네 에야 대야 너도 나도 얼씨구 에야 대야 우리 모두 절시구 잘 살고 못 사는 게 팔자만은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줄줄이 팔도강산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좋구나 좋다 민요풍의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내용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김희갑, 황정순 두 주인공이 노부부 역을 맡아 열연을 했는데 일남육녀를 둔 노부부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을 찾아다니며 유람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일종의 로드무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노부부가 목격하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효도하는 일남육녀 자녀들의 훈훈한 모습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훈훈한 모습과 국가의 발전된 모습이 함께 조화를 이뤘다는 거죠. 네, 이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국가 홍보를 위한 국책 영화였는데요. 사실 팔도강산은 재미와 감동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영화도 크게 흥행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홍보하고 싶었던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뭐 그런 걸 보여주려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죠. 최희준은 어떤 가수였나요? 최희준은 작곡가 이봉조와 궁합이 참 잘 맞았는데요. 최희준이 부른 맨발의 청춘, 팔도강산, 태양 같은 히트곡들이 다 이봉조 작곡이었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아는데 가수 이승환이 최희준의 하숙생이란 노래를 리메이크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승환의 아버지가 안경점에 갔다가 마침 안경을 맞추러 온 최희준 씨와 마주쳤대요. 그래서 내가 이승환 아버지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최희준 씨 몰래 안경값을 지불하고 간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건 재미있는 일하네요. 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압축 성장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안경값 이야기로 빠졌네요.
뭐 어차피 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얘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압축 성장기에 지었던 도로 구조물들을 거의 다 헐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는 뭐 공원으로 재활용되었지만 청계 고가도 헐렸고요. 또 삼각지에 있던 회전 노타리는 1967년에 개통됐다가 1994년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회전 로터리가 뭐죠? 뭐 그러니까 로타리에 따로 뭐 교통 신호를 주지 않고 빙글 이렇게 도는 원형 도로에 진입했다가 자기가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운전에 자신 없는 초보자한테는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삼각지 회전 노타리는 서울에서 유일한 회전고가 구조였는데 서울의 명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결국 조기에 철거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가 구조물을 지어서 올린다고 교통에 도움이 된 건 아니네요. 개발의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도 생겨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런 콘크리트 도로 구조물들이 발전된 서울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조물 중 하나인 삼각지 회전 노타리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배우가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죠.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로 다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뭐랄까, 약간 어금니를 꾹꾹 깨물면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게 또 배우의 전매 특허입니다. 배우는 29살이던 1972년 마지막 잎새라는 노래를 남기고 짧은 생을 마쳤는데요. 서울 삼각지에 가면 배호 노래비가 있을 정도로 배호는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 우리 한국인들이 나라 밖으로 많이 진출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월남전, 즉 베트남전에 참전하는데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맹호 부대, 백마 부대 등 여러 부대가 월남에 파병됐습니다. 남진 씨도 해병대 소총수로 파병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시 대한민국은 미군, 호주군과 함께 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한 미국의 이 경제 지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 사회에 참전 군인들의 귀환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1969년 발표한 신중현 작사, 작곡의 김추자 씨가 노래한 월남에서 온 김상사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불렀네요.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용사. 왠지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김추자 씨가 부른 월남에서 온 김상사는 행진곡풍의 반주가 이어지다가 김추자 씨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사는 대체로 밝고 긍정적입니다. 당당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전쟁터라는 것이 전사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성공의 롤 모델, 즉 닮고 싶은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인이든 기술자건 회사원이건 간에 월남이라는 외국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크게 환영받았던 거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에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근검 전략, 특히 그 1960년대, 70년대 이런 때는 국제적으로 삼저 현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대단히 쌌고, 그리고 농민들 희생의 대가로 쌀값이 쌌어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 임금이 쌌습니다. 정부가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노동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런 그 삼저 현상 때문에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그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라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의 식민지 죄가를 무상 3억 달러로 받아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베트남 파병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한 5천 명이 전사를 당했는데, 그런 그 희생의 대가로 한 10억 달러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독일의 간호원이라든가 이런 그 간호원, 석탄, 광부 이런 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값비싼 외화를 보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희생을 하고 농민들이 저고가 정책으로 희생을 당하면서 모아진 그런 그 땀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모티브가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당연히 국민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던 얘기거든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자, 다시 압축 성장의 시작점이던 1960년대로 돌아가 보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는 또 이민을 통해서도 많은 동포들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이민을 떠난 한국인들도 많았고,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민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국력도 강하지 않던 시절, 낯선 이국 땅에서의 이민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자리를 잡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민 초기의 정착 과정에서의 험난했던 과정들은 이루 다 말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이민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있는데요. 1978년 새샘 트리오가 부른 나성의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노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내 사랑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뚜루루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나성은 LA를 말하는 거죠? 원래 제목은 LA의 가면이었습니다. 당시 영문 제목을 금지하는 바람에 한운 수 없이 한자로 된 표기인 나성을 쓴 건데 로스앤젤레스를 말하는 거죠. 네. 2014년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이 리메이크해서 화제가 됐고 나중에 광고까지 만들어진 그 노래죠. 제 기억에는 여성 멤버 권성희 씨가 들고 나온 카바사라는 라틴 악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착착 감기는 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른 전원수 씨가 미국 이민을 갔다면서요? 전원수 씨는 그가 부른 히트곡 제목처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다가 뉴욕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여간 나성의 가면이란 노래는 미국 이민을 떠난 많은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1960년대 압축성장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1960년대 발자취가 참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뜨거운 안녕을 부른 자니 리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도 재외 동포인 거죠. 그런데 자니 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곡이 있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요? 예, 1966년 발표한 자니 리 첫 앨범에 뜨거운 안녕과 함께 수록된 곡이었는데 1967년 내일은 해가 뜬다가 금지곡이 됩니다. 아니, 왜요? 노래를 먼저 듣고 왜 금지곡이 됐는지 얘기해보죠. 자니 리가 부릅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 테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행복하지 않던가 새파랗게 젊다는 게 안미천인데 째째하게 울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낮새는 한잣집에 새우 잠을 잔대도 정든 사람 곁이라면 행복하지 않던가. 오손도손 속삭이는 않는 한숨 일랑 걷어치고 가슴을 쭈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아, 이 노래는 나중에 전인권 씨가 리메이크한 산호라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인권이 리메이크했죠. 그런데 내일은 해가 뜬다가 이 금지곡이 된 이유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라는 가사가 이 현실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검열 당국에서 시비를 걸면 하는 수 없었죠. 왜 오늘 해가 뜨지 않고 내일 해가 뜨냐? 산호라면 언제가 좋은 날도 있겠지라니. 그럼 지금은 뭐 나쁘다는 말이냐? 등등. 시비를 걸면 끝이 없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에 더 무게를 둔다면 썩 괜찮은 노래 같은데. 하여간 길오균이 만든 이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노래는 작자 미상의 이 구전가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운동권을 통해 민중가요로 불리워집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불리워지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 현장에서 단골로 불리워지는 노래가 됐습니다. 시대가 그랬던 건지 들어보면 운동가요나 저항가요라기보다는 청년을 응원하는 긍정의 응원가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어떤 시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죠.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압축 성장 시절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압축 성장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 그러나 산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적 성과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업 부분의 소득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등 소외계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갔던 거죠. 네, 눈부시게 발전한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감격스럽다가도 그 이면에는 노동자, 농민, 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음악은 그 시대의 거울이란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제5부 압축 성장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나 이제 가는